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기강하고 사기가 되게 중요한 조직 같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강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적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는 사회랑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다 있고 계급에 맞는 또 행동들을 해야 되고 또 사회보다도 더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변해가는 만큼 군대도 좀 이렇게 같이 발맞춰 변해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군대가 무조건 다 사회랑 똑같이 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또 지켜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인데 좀 좋은 쪽으로 변해갔으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DP라는 드라마? 네, 맞죠? DP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헌병대, 그러니까 지금 군사경찰이죠. 헌병대에 탈영병 체포조라는 또 보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헌병은, 좀 그런 거 외에 좀 다른, 그러니까 뭐 군 기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체포조가 있는 거는 또 그때 처음, 그 드라마를 보면 처음 알았습니다. 그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그 드라마는 뭐 보니까 한 2014년, 15년 그때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뭐 1998년, 2000년 그거보다도 한 15년 더 전이긴 한데 또 약간 제가 군에 갔을 때의 그때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갈 때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좀 회상하면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울컥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속에서 보면은 이제 가혹행위나 구타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는 그 부조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그 체포조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보면서 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부터 되게 좀 재밌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온 그 DP 그 군사경찰 그 부대의 상황들 모든 군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 약간 그 가혹행위나 구타가 좀 되게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군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구타와 가혹행위가 또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군 생활했던 때와 지금의 2021년 지금의 군대는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좋아진 부분도 많겠지만 여전히 참 안타까운 거는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게 더 많겠지만 여전히 그런 가혹행위나 구타로 인한 사고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여전히 군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군대에는 왜 군대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뭔가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군생활을 토대로 해서. 근데 군대에는, 이 명령 체계, 그리고 계급 체계, 그리고 또 이제 군에 먼저 온 사람들, 또 늦게 온 사람들. 이제 그게 결국 계급을 나누겠죠. 이병과 병장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속에서의 그런 선임과 관계 속에 참 뭔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혹행위가 나오고, 거기서 구타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그 군내 같이 군 생활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시대에 거기 같은 부대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과연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구타도 많이 뭐 줄일 수도 있고 줄인다는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구타나 가혹행위를 상당히 없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의식에 따라서. 근데 되게 보면은 그런 선임들이 있어요. 본인이 입영 때 뭔가 되게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구타를 당했거나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후임이 왔으면 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지만 결국엔 자기의 보상 심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얘가 이렇게 편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고생했던 걸 그대로 후임한테 참 그런 게 전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든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런 종류의 선임도 있습니다. 그 구타나 가혹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아직 실존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그런 거를 굳이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것도 안타까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구타를 정당화해버리는 사람 있죠. 정당화. 군대니까 괜찮아. 본인이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나보다 늦게 온 후임인데, 뭐, 후임이니까 막대해도 괜찮아. 아유, 좀 때리면 어때? 좀 이런 거 힘들게 하면 어때? 이거 다 군생활이 이러하냐, 이런 거 다 극복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군생활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의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군에 입대하기 좋아서 오는 사람보다 사실 별로 입대하기 싫지만, 그래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그래도 이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입대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손님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진다.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명 한 명이 남의 참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참 군대 와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느 누가 기분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구성원들의 의식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식 변화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계속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불필요한 가혹행위라든가 구타를 일으킨 사람을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대 전출 이런 것보다도 저는 차라리 계급을 강등시키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상병이었는데 계급이 2병으로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2병으로 완전 강등시켜버리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런 구타나 가혹행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기끼리 그 생활관 뭐 저희 때 내무실인데 동기끼리 내무실을 쓰게 한다든가 뭐 병장이나 상병이 이병한테 어떤 뭐 명령도 못 내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큰 효과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이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구타나 가혹행위 유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정책을 펼 때 어찌됐든 이해 당사자인 사병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병들도 다 계급체가 있잖아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는데 그 계급 체계를 무시해버리고 뭐 상병, 병장이 이병이나 일병한테 뭔가 지시하는 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해버린다. 글쎄요, 그게 과연 가혹행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분명히 군에 먼저 왔던 인원들과 늦게 온 인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대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면서 그 사병들의 체계도 만들어가고 다만 거기서 불필요한 가혹행위나 구타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규정도 만들다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명령을 못 내리게 만들고 뭐 1, 2병들이 이렇게 따로 생활하게 만들고 제가 볼 때 그 큰 효과 없거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한 또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방부에서 정책을 펼 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DP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가요? 참 제가 공감했던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대에 이제 자기가 썼던 수통이 몇 년 듣고 아냐 물어보니까 뭐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 1953년 6.25 때 쓰던 수통이 아직도 있는데 이게 수통도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냐 그렇게 참 공감도 많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병의 전투 장비들이 사실 뭐 많이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신형 방탄모가 아니라 옛날 그 방탄모를 쓰는 인원들이 보이고 뭐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에도 보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신형 방탄모로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전 구형 방탄모를 쓰고 있는 것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뭐 장비가 괜찮아서 그런 건지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짜 수통. 뭐 제 친구들이나 또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인원들 보니까 진짜 수통 옛날 거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병들의 개인 이제 장구도 있잖아요. 뭐 병기부터 뭐 하여튼 이 방탄 그게 뭐 이런 전술 장갑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개인 장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그거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 국방부에서 그쪽에 투자는 그렇게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최첨단 무기들은 막 구입하는데 정작 그 보병들의 전투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수통이 안 바뀌듯이 군대도 안 바뀌고 있다는데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좀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군대라는 곳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안보 상황이 있어서 모병제를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선진국들도 모병제 하는데 인원이 계속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필요한 병력들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과연 모병제를 했을 때 누가 군에 가려고 할까요? 예, 군에 지원하려고 할까요? 아마 진짜 인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부 비율을 많이 높인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그 예산은 다 어떻게 충당할까요? 간부 비용을 높이면 그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과연 재원을 마련할 건지 제 생각에는 징병제를 하되 지금보다 처우를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병력 자원들에 대한 뭔가 좀 혜택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좋아서든 싫어서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병력을 운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드라마 DP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 드라마에서도 그려지는데 참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좀 보람도 느끼고 또 자부심도 갖고 또 좀 뭔가 배워오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DP에 나온 그런 상황들과 제가 군 생활했던 걸 비교해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도 아예 뭐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드라마랑 비교했을 때는 뭐 저는 훨씬 더 편안한 군 생활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차이가 구성원들의 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정책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과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또 지탱이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군생활해서 전역하시고 그리고 또 군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알과 구름TV의 푸른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